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냉각을 위한 TPMS 구조 적용 열기연기 성능 실험을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성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기차 내 배터리의 열관리 성능이 매우 중요해졌고, 전기차의 급속 충전 및 장거리 주행 시 발생하는 열관리를 위한 고효율의 열기연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7.5kW급의 열기연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기연기인 만큼 성능과 크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TPMS라는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TPMS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PMS는 자이로이드 프리미티브 다이아몬드 구조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자이로이드라는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TPMS에 대한 특징으로는 환영 구조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부피 대비 면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열기연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차원 구조와 두 개의 채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두 유체가 혼합되지 않으면서 열기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기연기는 열전단열과 압력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율을 부여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열기연기 개발 목표로 압력 강화의 경우에는 10L/min 이하에서 10kPa 이내, 열전단열의 경우에는 7.5kW의 효율을 내는 구조를 찾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 영상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어느 구조를 가졌을 때 효과적인 구조인지를 저희는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내부 설계 변수 형상으로 저희는 베리어라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베리어는 설계에 따라서 0mm, 20mm, 40mm로 구분이 되며, 설계 방식에 따라서 열전단열과 압력 강화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베리어를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은 면적에서 열전달을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열전달이 가능하게 되며, 하지만 베리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높은 압력 강화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내부 여러 형상 변화로는 필터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탑 바운더리 플레인 형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설계 방식에 따라서 압력 강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레인 형상의 경우 입출구 구조가 모두 막혀 있어 압력 강화가 매우 크고, 하지만 바운더리 형상의 경우에는 플레인 형상과 반대로 옆면까지 뚫려 있는 구조라서 압력 강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압력 강화 실험인데, TPMS 열기환기에 대한 압력 강화 실험을 고려할 장치를 제작하였고, 열기환기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원플루이드로 압력 강화 실험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계략도 및 장치와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으로는 유동 특성 가시화 실험입니다. TPMS라는 구조가 3차원 유동을 하는 등의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내부 용성에서 어떠한 유동을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을 위해 가시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계략도 및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값들입니다. 먼저 베리어 길이에 따른 압력 강화 실험 결과값입니다. 유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베리어 길이가 증가할수록 압력 강화에 대한 편차가 증가했으며, 베리어 길이가 짧을수록 더 낮은 유량에서부터 난류가 형성되며, 전체적으로 레이놀즈수 250을 기준으로 측난류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필터 형상에 따른 압력 강화 결과값입니다. 플레인 필터로 적용하였을 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압력 강화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운더리와 탑 필터 간의 차이는 적었으나 바운더리에서 가장 낮은 압력 강화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필터 형상에 따른 압력 강화 역시 레이널즈 수가 250을 기준으로 측류와 난류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 가시화 실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시화 실험에서 사용한 테스트 섹션 형상인데, 베리어 길이 40mm, 바운더리 필터로 적용하였고, 내부 유동 특성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외벽을 투명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가시화 실험 결과값에 대한 내용은 입출구 부분에 따른 유동 특성, 내부 형상 중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구역에 따른 유동 특성 두 가지로 크게 결과값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입출구 구조에 따른 유동 특성 분석 중 입구 부분에 대한 형상입니다. 다음은 출구 부분에 대한 유동 특성 형상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형상 중 구역에 따른 유동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구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형상의 가장 윗부분, 상부 부분의 유동 특성입니다. 입출구 부분의 경우 모두 유속이 커질수록 구조물과 유동이 부딪히면서 와류가 발생하여 압력 강화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와류로 인해 불규칙적인 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구와 반대 방향으로 파티클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유속에서는 유동이 없어 입자가 축적되는 공간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유동의 그 부분에서는 유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부분, 중부 부분에 대한 유동 특성입니다. 입출구 영역 모두 유속이 커질수록 와류가 발생하여 압력 강화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압력 강화 실험에서 확인된 층리와 난류 구간을 가시화 실험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밑부분, 하부 부분입니다. 입구는 유속이 커질수록 아랫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파티클의 수가 증가를 하였고, 출구는 유속이 커져도 스트림라인은 동일하지만 와류 발생의 유무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유량의 30.4mm에서는 파티클이 축적되고 이 부분에서는 유동이 잘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결과값을 시뮬레이션 값과 비교를 하였는데, 속도 계산의 경우에는 이동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였고, 입자 이동 길이를 통해 계산을 하였습니다. 입구 부분의 경우로 먼저 보여드리면, ABC 구간에서는 하부로 갈수록 유속이 낮아졌고, D 구간을 전후로 하여 유속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추후에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리어가 끝나는 지점인 F 지점에서는 유속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시뮬레이션 값과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출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ABC 구간에서는 하부로 갈수록 유속이 낮아졌고 위치에 따라서 유속의 경향은 다르지만 D 구간을 전후로 하여 유속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구간 이후로 유속이 감소하는 것은 배리어의 영향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 부분의 경우에도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압력 강화 실험과 가시화 실험에 대한 결과 정리 및 결론과 및 고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 바운더리를 제외한 저희가 가시화 실험 바운더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팝필터와 플레인 필터 역시 가시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구성 문제로 인해서 원플루이드로만 진행을 하였는데 흡수성을 개선한 소재를 통해 투플루이드로 열기한 실험을 또한 추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설계를 개선한 모델을 통해서 가시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3D TPMS 열기연기를 통해서 열전달 실험을 진행하고 동일 부피를 갖는 판형 열기연기와 열전달 압력 강화 실험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TPMS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